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과학책은요, 아무래도 조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론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는요, 굉장히 유명한 과학책이지만 사실 다 읽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중적으로 유명한 책치고는요, 내용이 상당히 전문적이에요. 그나마 리처드 도킨스가 글을 잘 쓰는 사람이어서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과학적인 내용도 나오지만요, 사실은 과학에만 초점이 맞춰진 책은 아니어서요, 생각보다 쉽게 읽히는 책입니다. 위대한 발견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이 줄을 이루는 책이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이요, 발견의 위상에 걸맞게 위대하거나 영웅적이지가 않아요. 때로는 조금 치사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너무 쫀쫀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요. 때로는 엉뚱하기도 합니다. DNA의 구조가 발견되기까지 그 과정을 둘러싼 과학자들의 경쟁과 협력 등을 아주 현실적으로 드러낸 책입니다. 제임스 왓슨의 이중나선입니다. 이 책은요, 과학책 중에서도 정말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DNA의 구조가 이중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밝혀지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그 과정이 소설 못지않게 재미를 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요. 이 책을 쓴 제임스 왓슨도 서문에서 말하는 것이요, 여기 등장한 다른 과학자들에 대한 견해는요, 제임스 왓슨의 편견에 의거한 묘사라는 거죠. 스스로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로잘랜드 프랭클린이라는 과학자에 대해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끝은 아니고 살짝 끝에 정도까지 부정적으로 계속 묘사를 하는데요. 세간에서는 그런 평가가 온당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죠.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는요, 여기 등장하는 실존 인물들에 대한 평까지 같이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다. 이런 주의사항을 좀 생각하고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임스 왓슨이요, 자신의 관심사를 연구하기 위해 미국에서 영국 케임브리지로 건너오게 됩니다. 거기서 같이 연구를 하게 되는 파트너인 프랜시스 크릭을 만나게 돼요. 이때가 1950년대인데요. 이때만 해도 DNA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이긴 하지만 학계 핫이슈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고요. 그리고 DNA의 구조 자체도 모르는 때였어요. 왓슨이 DNA 구조에 관심을 가지니까 지도교수를 포함한 지인들은 아유, 하던 거나 잘해, 이런 정도의 평이었죠. 도통 도와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걱정을 해가면서 왓슨은 연구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DNA 결정 구조에 대해 관심을 가진 팀은 총 3팀이 있었는데요. 가장 명성이 높았던 사람은 칼텍의 라이너스 폴링이 있었고요. 그리고 킹스 칼리지에서는 모리스 위킨스와 그리고 로잘랜드 프랭클린이 팀을 이루어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케임브리지에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 팀이 있었죠. 이때만 해도요, 폴링이 상당히 앞서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기본 전제를 잘못 잡아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윌킨스 팀도 꽤 앞서가고 있었는데요. 같은 팀인 로잘랜드와의 불화 때문에 연구에 진전이 별로 없는 상태였어요. 가장 늦게 뛰어든 왓슨 팀은 자료가 가장 적었지만 의욕만은 넘쳤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세 팀이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 나름 서로 간의 친분도 있는 사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 경쟁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대승적 차원의 과학적 발견에 힘을 모으는 게 아니라요.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자료도 감추고 안 보여주고 이러면서 다른 팀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돼요. 그래서 폴링이 아들에게 DNA 구조를 밝혀냈다는 편지를 쓴 것을 보고요, 왓슨과 크릭은 분노하고 초조해하고 그리고 굉장히 우울해하죠. 폴링의 아들 피터가 왓슨과 같은 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왓슨이 폴링의 동향을 자꾸 염탐하게 되는 거예요. 피터는 아버지의 논문을 이들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DNA를 세 가닥으로 전제한 그 논문에서 왓슨은 오류를 찾아내고요, 폴링의 실패에 축배를 들어요. 이게 은유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진짜로 술집에 가서 크릭과 함께 축하주를 마시는 그런 행위를 하죠. 동료 과학자의 치명적인 실수에 말이죠. 그리고 폴링이 학회지에 발표를 해서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리기까지 6주 정도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6주 동안의 시간을 활용해서 윌킨스를 통해
로잘랜드가 가진 자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로잘랜드와의 논쟁, 그리고 윌킨스가 보여준 자료들을 바탕으로 왓슨은 DNA가 3중 나선 구조가 아니라 2중 나선 구조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죠. 거기에 맞춰서 구조를 짜 나가니까요, 모든 난제들이 해결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2중 나선 구조, 뒤에 보이시죠? 이 2중 나선 구조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까지 경쟁하던 모든 사람들이 이 위대한 발견에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게 됩니다. 경쟁보다 아름다운 것은 과학이었던 거예요. 책의 마지막 즈음에 이중나선 구조를 생각하고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은 전문적인 이야기들이 많은데도요, 박진감이 있어요. 심지어 손에 땀을 주게 합니다. 이 발견이 새어나가면 어떡하지? 혹은 다른 곳에서 먼저 치고 나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면서 연구에 매진하는 왓슨의 심정에 이입을 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잘 쓴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것은요, 위대한 과학자들도 굉장히 인간적이구나 하는 거죠. 시기, 질투, 경쟁, 야심, 때로는 이런 것들이 과학을 발전시키더라고요. 우리가 잘 나가는 사람을 질투하는 마음이 들 때요, 마음 한켠에는 스스로 난 정말 한심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죄책감까지 들기도 하죠. 하지만 때로는 이런 시기와 질투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마음들도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연료가 되기도 하는 것 같네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마지막에는 모두 화해한다는 거예요. 위대한 과학적 발견 앞에 모두 축하하고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심지어 책 내내 나쁘게만 묘사되었던 로잘랜드에 대해서도요, 왓슨이 자신의 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먼저 세상을 떠난 그녀에게 경의를 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요, 이렇게 어린 시절에 엄청난 발견을 했던 제임스 왓슨의 말년이요, 그렇게 좋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인종차별적인 발언 때문에 학계에서 쫓겨나고요, 나중에는 노벨상도 경매에 내놓기도 합니다. 너무 어린 시절에 성공을 거두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책의 마지막에 이 엄청난 과정을 통해 발견을 하고요, 그리고 머리도 식힐 겸 파리에 가는데요, 파리 아가씨들에게 더 이상 한눈을 팔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이제 나도 어엿한 25세므로 그런 일탈 행동을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았으므로 라고 하면서 책을 끝냅니다. 재밌는 말 같지만요, 자신의 나이가 매우 어림을,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 나이에 엄청난 발견을 했음을 자랑하는 마음이 살짝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마지막은 충격이었습니다. 25세라니요. 25세에 나는 뭘 하고 있었지? 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 수밖에 없었네요.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과학책이죠. 제임스 왓슨의 이중나선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서로 쌍으로 이루어진 나선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누르셔야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